대업 시청자 대성에너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성에너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대성에너지 주가가 오랜만에 큰 상승을 나와줬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왜 도대체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이 과거 사건을 통해서 해당 이유를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무래도 이 대성에너지 하게 되면 유가, 그 다음에 뭐 가스, 뭐 이런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이제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이런 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유가 가격이 더 가능할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기 때문에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에는 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에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 300발 넘게 발사를 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이 300발이 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 크게 타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중에서 다 요격이 일단은 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4년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그 F-35 전투기를 해서 6발의 미사일을 투하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란의 영사관이 폭격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해당 이라간 영사관이 폭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혁명수비대라고 해서 그 이란의 정치 체제를 만든 어떤 혁명 군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의 뭐 장군급이 장성급이 거의 사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을 이번에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왜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추측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이번에 폭격당한 이란의 영사관이 사실 혁명수비대라는 친이란 무장 조직이 관할하는 지휘 통제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영사관이 폭격당하는 날에 이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경납고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됐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이 이 대리 세력으로 이 하마스라던가 뭐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등등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러한 대리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리 세력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 역시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전쟁을 4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발언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란이 시리아 내에서 자신들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헤즈볼라 같은 무장 그룹을 지원하면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번 이란 영사관의 폭격이 어떻게 보면 이란 네타냐후의 총리의 위기 돌파 수단이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이 네타냐후의 총리의 여론과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네타냐후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유는 뭐 인질도 묵과하고 뭐 민간인도 사살하고 있고 전쟁도 가자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국 역시 이스라엘에게 총선을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확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총선을 하기 어렵다라는 명목상 총리직을 지속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반시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돌파 수단으로
현재 전쟁을 확전을 하고 있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없애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한 이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미국에게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러한 어떤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보면 이번에 이란 영사관 공격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결국에는 뭐 유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의 어떤 산유국의 3분의 1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수출 기구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또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주요 생산 가스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뭐 가스라던가 가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우리 또 석유 관련주들이 들쑥들쑥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란의 보복 공격이 결국에는 시작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협되고 있다. 호르무즈 봉쇄가 될 시에는 유가가 130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호르무즈 봉쇄, 이게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이 중동 상류국의 수출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LNG 가스와 그 다음에 석유가 거의, 석유 같은 경우는 6분의 1 수준이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통로이기도 하죠. 해상 무역 통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봉쇄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유가의 가격이 치솟는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 때문에 현재 유가 가격이 장중 한때 87달러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전쟁 확전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유가 관련주와 그 다음에 가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가스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이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유가를 좀 지표를 삼아서 같이 보셔야 되겠고, 유가가 움직일 만한 사항은 결국에는 전쟁의 확대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가 관련주와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 시장에서 대장주가 뭐 흥구석유라던가 그 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애들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발주자는 아니고 후발주자죠. 그래서 저렇게 앞단의 1등, 2등주들이 딱 올라가야지 같이 함께 올라가는 좀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테마의 특성상 언제든지 키 맞추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주가 상승을 돌파하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대성에너지 역시 이 키 맞추기를 통해서 과거의 고점까지 한 12,000원 구간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확대 그리고 유가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류세 인하,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런 유가 가격을 잡기 위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리스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항대가 과거에 저항을 많이 맞았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1,000원 가격대가 좀 저항선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000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12,500원대까지는 우리가 열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좀 날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